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레드 캠프로 꾸미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위원님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터뷰해 보신 게 아마 스페인에 계실 때 전화로 순례길 걸으실 때 네. 어떻게 깨달음을 좀 얻으셨습니까? 뭐 깨닫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. 아, 그래요? 살아가는 데 대한 생각이. 아, 그래요? 그건 더 이상 여쭙지는 않도록 하고 지금 여쭤볼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. 조금 전에 저희가 한 출판사 대표하고 그 한동훈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출판사 대표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, 위원님은? 일단 저 인기를 끌 수 있는 이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그런 점에서? 소재 같은 것이. 뭐 일단 초엘리트 그리고 좀 그 톡톡 튀는 그런 반응 이런 것이 이제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없었잖아요. 그리고 뭔가 그 지금 신인이라고 할까요? 그동안 정치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그 장래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소재이죠.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혹시 이제 정치인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? 어쨌든 그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인 그 자산들이 생기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. 우리 당이 사실은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이제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당의 뭐 대선 주자는 아예 없고 대선 주자라고 나선 사람들의 지지율 합쳐봐도 뭐 5%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플랫폼 정당이라고 했잖아요. 누구든지 받아들인다고. 맞아요. 그러는 바람에 좀 잘못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이 늘 문호를 열어놓고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들어오면 또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당이 더 좋은 당이죠. 총선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? 저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. 그래요? 민주당의 경우에는 보면 이따가 다 쫓겨나는 당이거든요. 왜요? 또 그렇게 평가하세요? 아니 민주당에 있다가 저 지금 다 윤석열 정부에 합류한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것이 그분들의 한장에서 아무튼 아니 뭐 금태섭 전 의원조차도 쫓겨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당이 아니고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당은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 장래가 아주 밝다고 보고요.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도 그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쫓아냈더니까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왜 떠오를까요? 이준석 대표는 쫓겨나진 않죠. 정지입니까? 그분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당을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다시 다시 이제 합류한 분이잖아요. 그래서 또 뭐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죠.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톡톡 튀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톡톡 튀는 스타일이 뭐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의 어떤 어두운 면으로 안티층 형성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뭐 안티층 형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. 아, 그래요? 다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그 성장하는 데는 나쁘지 않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거든요. 그렇죠.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주된 업무가 그 준사법기관이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 내지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장관인데 다른 그 부처하고 달리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. 그렇죠. 앞으로 이제 뭐 정치적인 그 어떤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될 때 그 법무부 장관이 정파성을 너무 띠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은 약간 그런 면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. 자제해야만이 더 그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. 요 관련 질문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?
아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까요? 아 그렇게 보세요? 나의 분신이다 뭐 이런 건가요? 뭐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동료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.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오는데 톡톡 튀는 스타일은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안 좋게 봤을까요?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걸 보면. 이준석 대표는 주로 어떤 면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쓴소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상대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전제가 있어요. 그렇죠.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그렇죠, 그렇죠. 귀에 거슬리는 말이 행동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뭐 고사에서 비롯된 말인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른바 쓴소리라고 해서 상대방 내지 당 지도부 또는 대통령에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인지 대통령이나 당이 망가져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주로 그 후자였다는 것이죠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그리고 입당해서 경선을 하던 과정 그리고 당의 후보가 된 과정에서 저는 옆에서 늘 함께 활동하면서 지켜봤는데 저는 별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 내지는 깎아내리려는 그런 활동이 많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좀 나빠진다고 생각해서 저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톡톡 튀는 스타일이 아니고 해당 행위였죠. 톡톡 튀는 게 아니라 들이받는 거였습니까?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좀 나쁘게 말하자면 하여튼 알겠습니다. 뭐 근데 그렇죠.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그 당원권 정지 도합 1년 6개월이잖아요. 네.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책 선택 카드가 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?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좀 가만히 있지만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자신이 또 그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또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봐요. 뭐 예를 들어 뭐 소송을 한다든가 또 뭐 인터뷰를 하면서 강하게 자신의 그 의지를 드러낸다든가 오래 기다릴 분은 아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그리고 뭐 책을 낸다든가 그리고 책을 내고는 그걸 가지고 또 많이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상대를 또 공격하면서 계속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. 탈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뭐 별로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죠. 왜냐하면 과거에 탈당을 해서 한번 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당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. 탈당을 안 한다는 건 신당 창당은 안 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공천장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? 그건 뭐 그때가 보아서 또 전혀 지금과는 다른 국면이니까요. 그렇죠, 사실은. 뭐 정치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했죠. 이 당이 그 지금처럼 가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당이 좀 그 경랑에 빠지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가도록 하겠죠. 경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? 뭐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. 아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제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그렇죠. 말씀하시는 겁니까? 그러면 그거에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은 그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어떻게 뽑고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. 차기 당 대표 경선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? 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지금까지 당내 많은 분란이 된 것이 결국은 그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역선택 방지를 하느냐 아니면 역선택 관계없이 그냥 마구 받아들여서 그 선택을 하느냐라는 경선 룰을 사실 무지막지하게 운영을 했거든요. 최근에 보면 유승민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서로 자신이 여론조사 1등이라고 지지층에서 1등이다. 1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유승민 의원 그 문제가 유승민 의원이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는 그 내용을 들여가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고 있거든요. 예.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
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실제 지지하는 게 맞아요.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. 네, 그렇죠. 당연하잖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생각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가장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걸 원할 텐데 그렇게 누가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가장 망가질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. 네.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잖아요. 근데 그런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데 반영을 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거든요. 결국 그건 역선택 방지 조항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역선택 방지 문항을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자 중에서 누구를 모수로 할 건가 모집단으로 할 건가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당헌 당규에도 근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것을 무시해 왔거든요. 내지는 마치 그런 당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당의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출할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뭐 비대위가 결정하겠죠. 그럼 위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제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민주당 예, 맞아요. 후보 기억납니다. 경선에도 참여해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, 기억납니다. 예, 당이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.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당이 망가지기를 원하고 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는 그런 식의 경선 룰을 계속 갖고 갈 거냐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윤심 아닙니까, 사실?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대통령실 내지 청와대가 당 그 대표 경선에 강력하게 개입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. 그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지난 그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윤심이 작동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그는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또 그 생각하는 문제가 있잖아요. 그리고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활동하다가 경기도에 온 데 대한 당원들의 생각이 또 있을 거고 이 전당대회에 과거에 보면 김무성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이 격돌했던 2015년의 그 당대표 경선에서도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는 서청원 의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개입하지 않았거든요.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야 뭐 어떻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이완구 원내대표였고 제가 원내수석이었는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요? 예, 심정적으로야 뭐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쉽게 개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지금 일단 그 국민의힘 253개 당협 조직 가운데 67개가 지금 비어 있다면서요. 어차피 정비는 필요하고 기층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대거 포진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자체가 일정하게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은 이준석 대표 시절에는 그 별로 당협을 뭐 많이 이렇게 정비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논란이 될 때는 그러니까 경쟁이 될 때는 뭐 경선까지 하고 했거든요. 이게 그 일반에서 생각하듯이 그냥 아무나 막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, 특히 이제 지금 이미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강하게 지금 정립해 있는데 뭐 아무나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그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에 등장한 그 단어를 가지고 좀 확장 해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을까? 라를 그러니까 만약에 볼 때
딴소리를 하거나 자기 정치를 하거나 자기 구도의 어떤 발판으로 당대표직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관철자 시점이 작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? 아니 내부 총질이 아니라 뭐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사실은 그때 상황은. 그리고 예.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은 저도 싫어요. 아, 그래요?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죠.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당원인 저도 그런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요번에 지금 나 당대표 경선에 나오겠다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 그것은 이제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네. 당이 지금까지 망가진 게 다 그런 사람들 때문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것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뭐 그냥 더 당비내는 당원인 저도 마찬가지죠.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주관적 분류일까요? 객관적 분류일까요? 아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. 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 또 우리가 봐서는 전혀 아닌데 본인은 그런 저 사람들을 그 응징할 수 있는 뭐 구원의 신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.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 생각이 있다라는 언론 분석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저는 저 뭐 권성동 의원 정도의 지금 관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대표에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당선 가능성 문제는 뭐 이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음이야 뭐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. 근데 지금 원내대표직 내려놓는 일련의 과정에서 본다면 당대표 도전하기가 쉽겠습니까? 아니 그거는 이제 당선 가능성은 문제이지. 그것은 자신이 출마는 노력하기. 자유다. 아니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본인은. 그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또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고. 있다고 보십니까? 당선 가능성도 있죠. 뭐 저야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. 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? 한번 그래. 도전할 생각 없으십니까? 아니 저는 당대표 도전은 저도 제 주제를 알아야죠. 근데 그 권성동 의원 정도로 지금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역할을 하는 분이라면 당대표 도전을 할 수 있죠. 그렇게 보시고. 그는 이제 항상 당선 가능성 문제는 또 다시 본인이 판단하시겠죠.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지금 저 잠깐 전화 드린 거라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조금 전에 다른 방송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영수회담 관련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혹시 잠깐 들으셨습니까? 아니요, 뭐 듣지 못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뭐 그 대통령실의 그 대변인 부대변인은 전체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영수회담 못하겠다 이런 말이었다면 차라리 그보다는 그렇게 단정적 표현은 그보다는 뭐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항상 좋죠. 왕고거법. 예,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 국민의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아주 신성한 존재여야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대변인이 더군다나 대변인이 강력하게 일도양단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은 알겠습니다. 자제하는 게 좋죠. 예.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위원님. 고맙습니다. 네,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.